2500년 전 그리스에서 발견한 진짜 행복의 비밀. 행복해지려면 돈과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남긴 행복에 대한 가장 완벽한 답입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철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평생 찾고 있는 진짜 행복에 대한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기원전 384년 그리스 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왕실 의사였고 어머니는 명문가 출신이었죠.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14살의 부모를 모두 잃고 홀로 서야 했던 아이. 그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17세가 된 그는 당시 그리스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었던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했습니다. 무려 20년간 그곳에서 공부하며 평생의 스승인 플라톤을 만났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을 존경하지만 진리는 더욱 존경합니다. 이 한마디로 그는 스승과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이 이상적인 세계에서 답을 찾았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행복의 비밀을 찾고자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먼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2500년이 지난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첫 번째, 쾌락을 추구하는 삶. 맛있는 것 먹고 즐거운 것 하며 편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깐, 그런 쾌락은 동물들도 추구하는 것 아닌가? 인간만이 추구할 수 있는 고유한 행복이 따로 있을 것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허전해지죠. 좋은 드라마를 볼 때는 즐겁지만 끝나면 또 다른 자극을 찾게 됩니다. 두 번째, 부와 재물을 추구하는 삶. 돈만 많으면 모든 것이 해결돼. 돈이 행복이야.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을 위해 돈을 버는 사람은 없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버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부자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돈에 대한 갈망도 커진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세 번째, 명예와 인정을 추구하는 삶.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으며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에 대해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예리한 통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예는 주는 사람에게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명예를 얻을 수 없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이 다른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완전한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어려워 보이시나요?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 모든 것에는 고유한 기능이 있다.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고 가위의 기능은 자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식물의 기능을 영양 섭취, 동물의 기능을 감각과 이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간만의 고유한 기능은 바로 이성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는 능력. 이것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고유한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성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바로 탁월하게 써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탁월성, 즉 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성격적 탁월성, 감정을 잘 다스리는 능력. 화가 날 때 적절히 화내기, 두려울 때 용기 내기, 욕심날 때 절제하기. 이런 것들이 성격적 탁월성입니다. 2. 지적 탁월성, 올바른 판단을 하는 능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지혜롭게 행동하는 능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시한 가장 실용적인 지혜가 바로 중용입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간이다.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의 중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간이란 단순한 산술적 중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운동선수와 일반인의 적절한 식사량은 다르겠죠.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적절한 공부 시간도 다를 것입니다. 상황과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나에게 맞는 적절함을 찾는 것이 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한 마리 제비가 왔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며 하루가 봄을 만드는 것도 아니다. 즉, 한두 번 좋은 행동을 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습관이 성품을 만든다. 좋은 선택을 반복하면 좋은 습관이 된다. 좋은 습관이 반복되면 좋은 성품이 된다. 좋은 성품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 마치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는 의식적으로 손가락을 움직여야 하지만 연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연주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대 그리스의 지혜를 우리 시대, 특히 인생의 후반기를 맞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관조라고 했습니다. 이는 진리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학문을 탐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50대 이후가 바로 이런 삶을 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생계의 압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인생 경험이 풍부해져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 이제는 돈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진리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젊은이는 수학은 잘할 수 있어도 실천적 지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천적 지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50대 이후에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이 바로 이 실천적 지혜입니다. 어떤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는 경험,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깊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익을 위한 우정,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만나는 관계. 쾌락을 위한 우정, 재미있고 즐거우니까 만나는 관계. 덕을 위한 우정,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성장시켜주는 관계. 인생의 후반기에는 세 번째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있을 때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관계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진정한 행복에 이를 수 없고 반드시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만 완전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서로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 자녀와의 관계, 일방적 주는 관계에서 서로 배우는 관계로, 손주와의 관계, 새로운 형태의 사랑과 지혜 전수, 사회에서 펼치는 덕,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기쁨, 사회봉사, 공동체의 선을 위해 기여하는 보람, 문화활동, 아름다운 것을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즐거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작은 습관들. 1. 성찰의 시간 갖기. 하루 10분. 오늘 내가 한 선택들 되돌아보기. 오늘 나는 중용을 실천했는가? 오늘 나는 이성적으로 판단했는가? 2. 감정 조절 연습하기. 화가 날 때 3초 멈춤, 상황 파악, 적절한 반응 선택. 두려울 때 무엇이 두려운지 명확히 하기, 할 수 있는 것 찾기. 욕심날 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물어보기. 3. 지혜 쌓기. 책 읽기, 단순한 정보가 아닌 지혜를 담은 책. 대화하기,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의 진솔한 대화. 경험하기,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기. 관계 속에서의 실천. 1. 가족과의 관계. 판단하기보다 이해하기. 조언하기보다 들어주기. 완벽하게 사랑하려 하기보다 진실하게 사랑하기. 2. 친구와의 관계. 이익이나 재미를 넘어선 진정한 우정 만들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솔직하되 상처 주지 않는 방법 찾기. 3. 사회와의 관계.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방법 찾기. 다음 세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일 하기. 공동체의 선을 위해 작은 실천들 하기.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마지막 지혜. 아리스토텔레스는 62세의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무지를 아는 것에서 진정한 지혜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가 평생 추구했던 행복에 대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하는 방식이다. 도착해야 할 곳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하는 태도이고 기르는 습관이며 함께 나누는 관계입니다. 50대 이후 인생, 이제 시작이다. 많은 분들이 50대가 되면 이제 끝났다, 남은 건 늙어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입니다.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인생 경험이 풍부해져 실천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때.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여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알게 되는 시기. 인생 2막은 1막에서 쌓은 지혜로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25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에게 전해준 행복의 비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행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 중용의 지혜로 균형 잡힌 삶을 살기. 좋은 습관을 통해 좋은 성품 기르기. 이성과 감정의 조화로 현명한 선택하기. 진정한 우정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기. 이것은 철학책에나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나다운 삶을 살았는가? 오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오늘 나는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만약 한 가지라도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행복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에서는 이런 동서양 고전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와 함께 하십시오.